쉽지 않은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프로젝트 완성된 것도 생각보다 되게 만족스럽게 나와서 너무 뿌듯한 프로젝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이널 프로젝트 2조의 발표를 맡은 김대현입니다. 저희 2조가 만든 프로젝트는 언어의 장벽 없이 전 세계 누구와도 채팅이 가능한 글로벌 채팅 플랫폼 월드 와이드 챗입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 발표에 앞서 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사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으로는 분석 및 설계, 세 번째는 기술 소개, 네 번째는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으며 마지막으로 Q&A 및 후기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사유입니다. 저희 2조는 처음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파이널 프로젝트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먼저 서비스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메신저나 말로 대화들을 하셨을 텐데, 우리는 대화를 통해 단순히 의사소통을 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의 공감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학습을 하고 친구들을 만듭니다. 이런 대화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한다면 정말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장벽이 있죠. 바로 언어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저희 2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언어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채팅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6명의 개발자로서의 성장입니다. 대부분이 비전공자들인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이 BT캠프에 모인 이유는 개발을 배워서 좋은 레퍼런스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파이널 프로젝트 때는 미니 프로젝트 때 했던 기본 게시판의 응용이 아닌 실시간 게시판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고 겹치는 기능이더라도 각자 구현해서 각자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한 개발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고려해서 만든 프로젝트 월드 와이드 챗입니다. 그럼 어떤 주요 사항들을 고려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요구사항 정의사입니다. 잘 안 보이는 관계로 유지 케이스에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팅은 오픈 채팅방 개념의 카테고리 랜덤 채팅, 1대1 랜덤 채팅, 친구 채팅, 음성, 화상 채팅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채팅과 랜덤 채팅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실시간 채팅으로서 방을 나가면 대화 기록이 삭제됩니다. 친구 채팅은 대화 기록이 남는 우리가 흔히 아는 메신저입니다. 음성 채팅과 화상 채팅 또한 서로 친구끼리만 가능합니다. 친구는 오직 1대1 랜덤 채팅에서만 맺을 수 있습니다. ERD입니다. 핵심 테이블은 유저 테이블 외 11개의 테이블로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2조가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였는지 자세한 설명을 김용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술 속에서 발표를 맡은 김용순입니다. 이제 기술 속에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키텍처 소개입니다. 저희는 CI/CD를 활용을 해서 개발 및 배포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하였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IDE로 개발을 통해 이제 소스 코드를 GitHub에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 GitHub는 소스 코드의 변경 사항을 웹훅을 통해 감지를 해서 이를 젠킨스에 전달을 합니다. 전달받은 젠킨스는 이 그레이드를 담당할 도커 파일을 생성을 한 후 빌드를 진행을 합니다. 이어서 해당 도커 파일을 기준으로 생성된 이 도커 이미지를 도커 허브라는 곳에 푸시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커 허브에 이미지가 담기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스프링부트와 리액트 서버가 최종적으로 도커 허브에 담긴 이미지를 불러온 후에 서버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CI/CD의 과정이고요. 저희는 스프링 서버의 DB를 네이버 클라우드와 연동을 하였고, 데이터 저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네이버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에 사용된
스택 소개입니다. 먼저 언어로는 자바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는 스프링부트, 리액트, 3.js, 그리고 속JS와 스톰프를 통합해서 웹소켓을 사용을 하고요. 대표적인 개발 툴로는 인텔리제이, 이클립스, 그리고 데브옵스는 이 도커 허브와 젠킨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MySQL, 서버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연동이 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된 핵심 기술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핵심 기술 첫 번째로 바로 3.js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저희 조만의 차별화된 프로젝트가 개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3.js란 웹페이지에 3D 객체를 쉽게 렌더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구와 그 외의 여러 행성들을 3D 그래픽으로 구현을 하였고요. 무엇보다 글로벌 채팅 서비스를 기획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3D 모델링이 된 지구본을 통한 시각적인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핵심 기술 두 번째로 리사이즈 앤 드래그, R&D입니다. R&D는 이 리액트의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이 R&D를 통해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의 객체나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드래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경험성 향상 그리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이 기술을 접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기술 세 번째, JWT입니다. JWT는 제이슨 웹 토큰의 약자로 사용자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이슨 포맷으로 구성한 토큰을 말합니다. JWT에는 크게 헤더와 페이로드 그리고 시그니처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헤더에는 이 토큰의 타입과 알고리즘의 방식을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페이로드에는 이 토큰의 정보 조각들인 클레임이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이 클레임에는 간단히 말해서 사용자의 인가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니처는 옆에 있는 이 페이로드와 헤더의 값들을 인코딩을 해서 헤더에서 정의된 알고리즘 방식대로 해싱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JWT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주로 회원 인증이나 정보 전달에 사용이 되고요. 저희가 JWT를 사용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보안성입니다. SS 토큰과 더불어서 이 보안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리프레시 토큰까지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화상 채팅과 음성 채팅이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사용자의 데이터나 이 통신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케일 아웃입니다. 글로벌 채팅 서비스는 아무래도 동시에 많은 사용자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 중심의 세션 방식보다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토큰 인증 방식이 서비스 확장성에 좀 더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여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기술 네 번째로 웹소켓 그리고 스톰프입니다. 먼저 웹소켓은 이제 흔히들 아시다시피 실시간으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평상시 웹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톰프는 이 웹소켓 위에서 동작하는 텍스트 기반의 메시지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웹소켓과 스톰프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메시징 패턴에 맞게 편리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주제가 채팅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실시간 통신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적용한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핵심 기술 다섯 번째, 웹 RTC입니다. 웹 RTC는 이제 간략하게 말해서 웹 앱에서 별다른 소프트웨어 없이 카메라나 마이크 등을 이용한 미디어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스프링을 사용을 해서 RTC의 서버단을 구축을 하였고요. 채팅 서비스에 구체화를 시켜서 좀 더 서비스 확장성, 사용자 경험성을 확장시키고자 이 웹 RTC를 사용한 화상과 음성 채팅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적인 API 명세서입니다. 이렇게 앞서 말한 기술들과 기능들에 대한 API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기술 속에서 발표를 마치고 해당 API들을 활용한 시연 영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 시연 영상 발표를 맡은 구본욱입니다. 시연 영상에서는 앞서 발표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디테일을 살려 웹을 구현하였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네, 저희 페이지는 접속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로딩 화면인데요. 3D 객체가 화면에 렌더링 되는 동안 사용자에게 이와 같은 화면이 보여지게 하였습니다. 네, 로딩이 끝나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메인 페이지에는 우주가 보이고 가운데에는 지구본이 띄워져 있습니다. 지구를 돌리거나 확대해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각 메뉴 클릭 시 다른 행성으로 카메라를 전환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회원가입인데요. 회원가입은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닉네임, 국적, 핸드폰 번호를 입력받고 각 입력값에 따른 유효성을 바로바로 스타일을 바꿔줘 사용자가 입력 조건에 맞게 입력했는지 알려줍니다. 네, 로그인은 일반 로그인과 소셜 로그인이 있는데요. 로그인 성공 시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발급받고 모든 요청에는 액세스 토큰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소셜 로그인은 첫 로그인 시에만 국적을 선택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국적을 선택하고 로그인을 했다면 이후에는 일반 로그인과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다음은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는 자신의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하고 변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변경에 성공했을 때 버튼의 텍스트를 전환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비밀번호 변경은 버튼을 누르면 모달창이 화면에 나오고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한 이후 비밀번호를 유효성에 맞게 입력하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태 메시지는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창에 입력 후 변경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다시 마이 페이지에 들어와도 변경값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채팅은 카테고리 채팅인데요. 카테고리 채팅은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방을 찾을 수 있고 자신이 방 생성을 하고 싶을 때에는 왼쪽 상단의 크리에이트 버튼을 통해 채팅방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채팅방 생성은 방 이름, 그리고 인원수, 그리고 유저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방을 생성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방이 입장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유저 리스트를 눌러서 어떤 유저가 방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유저가 들어왔다는 메시지를 띄워줌으로써 어떤 유저들이 현재 채팅에 참여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네, 현재 유저 리스트에서 유저들을 확인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채팅을 입력 중인 유저를 타이핑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메시지를 입력하는 중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요. 왼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채팅창에 입력되는 모든 언어들을 감지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모두 번역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 들어와도 모두 한국말로 번역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파일을 전송하여 채팅 참여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데요. 메시지 옆에 하트를 클릭해서 좋아요를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현재는 이제 카테고리 세팅이기 때문에 옆에 카운트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서 자신의 로컬 경로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자가 나가게 되면 나갔다는 메시지와 함께 유저 리스트에서도 사라지고 이제 채팅방에 남아있는 유저가 없다면 방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카테고리 채팅이었고요. 다음 보여드릴 채팅은 랜덤 채팅입니다. 랜덤 채팅은 채팅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방에 이제 입장하게 되는데요. 대기 중인 유저가 없다면 웨이팅룸, 대기 중인 유저가 있다면 매치드룸이라는 텍스트를 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언어 번역 기능과 파일 전송 기능, 이모티콘 기능 등 공통적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랜덤 채팅이 핵심인 친구 요청 기능이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의 친구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상대방에게 실시간으로 요청 메시지가 전송되게 됩니다. 네, 현재 화면은 상대방이 친구 추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사용자는 이 요청에 대하여 수락, 거절, 보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수락 또는 거절이 아닌 보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이 페이지의 요청 리스트에 들어가서 자신의 받은 친구 요청과 자신이 보낸 친구 요청 리스트를 확인하고 수락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네, 랜덤 채팅방은 상대방이 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채팅방 연결이 종료가 되는 방식이고요. 앞에서 친구 요청을 수락했다면 메인 화면 왼쪽 하단에 검색 버튼을 통해 해당 나라를 검색하고 그 나라에 맞는 친구 리스트를 불러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친구 리스트를 불러오고요.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친구 리스트에 해당하는 친구의 마우스를 올리면 친구의 상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텍스트 채팅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친구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밑에 있는 점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이 읽지 않았다면 붉은색 점, 읽었으면 녹색 점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지구본에 있는 나라를 클릭하여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요. 또한 여기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라면 화상통화 버튼과 음성통화 버튼을 비활성화하여 친구가 로그인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 중인지 아닌지 실시간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채팅 버튼 옆에 몇 건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림이 보여지고 해당 채팅 버튼을 클릭하면 모두 읽음 처리됨과 동시에 버튼 옆에 알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채팅창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띄워놓는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고 드래그를 통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도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팅방을 화면의 뷰포인트 밖으로 드래그할 수 없도록 설정하여 채팅창이 사용자가 보는 영역 밖으로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였습니다. 각 채팅창마다 최소화 버튼이 있는데 최소화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 화면 왼쪽 하단에 채팅창에 해당하는 버튼이 활성화되고 버튼을 누르면 각 채팅창에 해당하는 채팅창이 해당 위치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웹페이지의 특성상 새로 고침을 누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채팅창의 상태를 저장하여 새로 고침을 하더라도 채팅방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음성 채팅인데요. 친구가 나에게 음성 통화를 요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달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수락 혹은 거절 버튼이 있고 거절 버튼을 클릭할 시에는 상대방에게 거절했다는 모달창을 전송하고 수락 시에는 그대로 음성 통화에 연결하게 됩니다. 음성 통화는 소리 크기에 따라서 프로필 사진에 초록불이 들어와 현재 상대방이 말하는 중인지 아닌지 시각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자신의 마이크 소리를 끄거나 킬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국적에 있는 친구와 통화를 할 때는 번역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통화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번역 기능을 이용하려면 우선 자신의 번역받기를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이후 음성 전달하기 전에 번역 버튼을 누르고 음성을 전달합니다. 음성 전달이 끝나면 번역 버튼을 다시 한번 누름으로써 상대방에게 음성이 전달되고 내가 전송한 메시지는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로 번역되어 전송됩니다. 음성통화 예시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우리 지금 만나서 반가워.
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 이름은 개굴맨이야. 私の名前はクレヨンしんちゃだよ。 내 이름은 짱구야. 나랑 화상 채팅으로 얘기하는데 네, 음성통화 닫기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도 자동으로 음성통화 연결이 종료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화상통화도 음성통화와 같은 연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화상통화는 카메라를 전환하거나 카메라를 온오프하거나 마이크 온오프, 볼륨 온오프 옵션들이 있으며 음성통화와 마찬가지로 번역 기능을 제공합니다. 화상통화 예시 화면입니다. 얼굴 보니까 신기하다. 私も不思議。 나도 신기해. 다음에도 자주 연락하자. そうだよ。 그렇지. 네, 이렇게 화상통화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친구 리스트에서 친구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친구가 삭제된과 동시에 블랙리스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유저들끼리는 더 이상 랜덤 채팅에서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랜덤 채팅을 켜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도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친구가 한 명밖에 없는 나라에서 친구 삭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줌 해제가 되면서 해당 국가는 나라 리스트와 이제 지구본에서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 시에는 비밀번호를 입력 후에 확인이 완료되면은 이제 회원 탈퇴가 가능합니다. 네, 이상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하였고요. 이후 Q&A와 프로젝트 후기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바로 후기로 넘어갈까요? 네. 네. 지난번에 그때 멘토링 할 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실제 번역하고 하시는 건 API 사용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비용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약간의 우려 아닌 우려를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얼마나 나오셨어요? 그 지금 그 NCT에서 사용한 게 그 팝하고 API 하나랑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MySQL DB 서버 하나랑 그리고 젠킨스 서버 하나 그리고 스프링부트랑 리액트 서버 이거 하나랑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버를 사용했는데 하루에 10,000원 나왔어요. 하루에 10,000원? 네. 아마 저희가 물론 이제 서버 사용자가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서도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테스트했을 때는 하루에 10,000원 나왔습니다. API만 그러면 딱 보면 얼마나? 그 총 틀어서 10,000원으로 쳤으면은 API 팝하고만 썼을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버하고 저희 CSR도 들어가잖아요. 스피치 레코그니션. 네. 그거하고 두 개 같이. 아마 서버 사용자 수가 좀 많으면은 네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팝하고 보이스 있잖아요. 네, 팝하고 보이스 하나대로 지금 신스시스 쓸 때 그 기본 요금이 90,000원이거든요. 그냥 거기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는 기억하고 있는 그때 이슈래 가지고
아시겠지만 되게 비싸요. 특히 음성 합성 쪽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가지고 호출에 대한 비용하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트랜스레이션까지 쓰게 되면 건당 되는 비용도 걔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조금 이거 어떻게 해지할 것인지에 대한 게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사업성을 고려할 때요. 만들어주신 건 잘 만들어주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고려가 되셨는지, 그 다음에 지금 하루에 10,000건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90,000원이 그냥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마 적은 테스트가 돼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긴 하는데, 만약에 회원수가 100명이라든가 100명은 안 되겠죠. 더 해야겠죠. 사업이 된다고. 만약에 하루에 10,000명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채팅할 때 느껴보면 알겠지만 채팅할 때 몇 마디 하시나요? 많이 하시죠. 네. 그렇게 되면 거기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아직 안 보신 것 같은데 팝하고 트랜스레이션이라든가 그렇게 음성 합성 쓸 때 보면은 건당 계산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어떤 식으로 사업화를 하셔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거 하게 되면은 월 만약에 회원을 받으면 이제 말 그대로 회비, 그러니까 월 얼마를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저도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UI 쪽에 뭐 어떻게 만든 거예요? 게임처럼 만들었던데. 3GS. 아니요, 3G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요. 저도 이거를 지금 처음 써보는 거라서 계속 인터넷에 많은 예시를 좀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지 카메라를 전환할 수 있는지 좀 많은 예시를 엄청 되게 많이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론트엔드 쪽으로 관심이 많이 생긴 건가요? 프로젝트 하면서? 네, 저는 프론트엔드 쪽으로 많은 관심. 그거는 몇 분이 하신 거예요? 그쪽 프론트엔드 쪽은? 프론트엔드는 네, 제가 했어요. 네, 수고하셨네요. 네, Q&A 끝났으면 바로 후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프론트엔드, 전반적인 프론트엔드와 그리고 로그인 회원 가입을 맡았고요. 이번 6개월 동안 되게 많은 시간 동안 좀 코딩을 했었는데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또 시간이 있을 텐데 제일 먼저 느낀 거는 어쨌든 코딩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더 프로젝트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더 앞으로 더 나은 개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구 기능과 친구 채팅 기능을 담당한 김대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난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싶었는데 결론은 아예 하면 된다였습니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강사님과 이제 부모님, 팀원분들, 기스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음성 채팅, 음성 녹음, 그리고 음성 감지 기능을 맡은 김용순입니다. 이번에 처음 MRTC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는데 살짝 고난과 또 시련이 있었지만 저희 좋은 사람들과 이 좋은 자리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저희 팀원들과 강사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상 채팅과 실시간 음성 번역을 맡은 황보성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다들 좋은 개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심사 채팅을 맡은 김희수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접하면서 막막할 때도 있었는데 저희 조원분들이랑 그리고 우리 은사님, 고기철님 덕분에 잘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이게 될까 싶은 기능들이 하나씩 구현되는 걸 보면서 묘한 쾌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랜덤 채팅과 좋아요 기능, CI/CD랑 인프라 구성을 맡은 윤혜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파이널 프로젝트를 하면서 랜덤 매칭이나 이제 랜덤 나가기에 관련한 알고리즘 구현하는 것이랑 그리고 웹소켓에 관련된 예외 상황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산 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선택에 대한 후회보다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많이 컸습니다. 그래도 이번 연도에는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뿌듯함과 최적의 시기에 비트캠프를 선택해서 훌륭하신 고기청 강사님 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다는 그런 감사함으로 가득 찼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개발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드 와이드 챗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